홉스 미싱 시미스터 단층 URL 서비스 개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람다 다루기, S3 다루기, 그리고 단층 URL을 생성하는 API 구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람다를 써보며 친숙해지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람다 페이지에 먼저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트 펑션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AWS 콘솔에서 람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주황색 버튼인 Create 펑션을 누르면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가 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Assert from Scratch 버튼을 눌러서 함수 이름을 설정하고 런타임을 설정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함수 이름을 람다 practice로 정했고 런타임으로는 파이썬 3.6 버전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reate Function 버튼을 눌러 함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람다 practice라는 이름을 가진 람다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코드 소스 탭에서 람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람다 파일에서의 동작은 함수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스테이터스 코드와 바디가 담긴 응답이 출력이 됩니다.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화면 중간에 있는 테스트 탭을 눌러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바디는 제이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괄호로 감싸서 값심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테스트 주황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로 성공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와 바디도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람다의 기초적인 사용을 다뤄봤으니 직접 VS 코드에서 람다를 다운받고 원하는 기능으로 수정한 뒤 배포를 해보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VS 코드를 열어서 다운받은 AWS 툴킷의 탐색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람다의 이름에 우측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할 경로가 뜰 텐데요. VS 코드를 열어서 새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horten URL 람다라는 폴더가 뜨게 됩니다. 만약 폴더를 열지 않았다면 이번 단축 URL을 위한 폴더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람다 function.py라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볼 단축 URL 서비스에서는 호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JSON 타입의 리퀘스트 바디를 전달하고 그에 받는 응답으로는 단축된 형태의 난수값인 short id와 어떤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는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forward URL 그리고 어떤 URL로 리다이렉트 되는지 native URL이라는 값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단축되었던 URL을 get 메소드로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은 827C에 해당하는 원래 URL로 리다이렉트 과정을 거치도록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에 앞서서 람다의 동작을 간단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기능과 유사하게 get 메소드를 통해 패스 파라미터를 받으면 그대로 패스 파라미터가 응답에서도 보여지도록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VS 코드에서 AWS 툴킷 탭을 눌러 해당하는 람다 함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측 클릭을 하여
업로드 람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S 코드 상단에 Select Upload Type이라고 팝업이 뜨게 될 텐데요. 하단에 있는 디렉토리를 눌러서 폴더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작업했던 람다 함수 폴더인 람다 프랙티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빌드 선택창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No를 클릭해서 폴더를 선택하고 툴킷에서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WS 콘솔에 람다에 들어가서 방금 업로드했던 람다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의 수정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모두 되었다면 AWS 람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성공이라고 표시가 되고 오리지널 URL 값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S3A 다루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PI를 구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축 URL을 생성할 때 hub/QE24F 형태의 링크로 접속을 했을 때 구글로 리다이렉트가 되려면 QE24F라는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구글 주소인 원본 URL과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1강에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의 노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S3 버킷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S3를 저장 공간으로서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S3에 들어가서 Create 버킷을 눌러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킷의 이름은 이후에 만들 웹페이지의 주소와 동일하게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웹페이지의 주소를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Block Public Access Settings for this bucket에서는 Block All Public Access에 대해서 모두 해제를 하고 하단에 있는 경고창에 뜨는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축 URL 생성을 하는 API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키텍처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노란 박스로 쳐져 있는 제너레이터 API가 바로 단축 URL을 생성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이 Generate API에 대해서 지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람다 프레틱스 람다 함수를 만들 때와 동일하게 AWS 콘솔에 람다에 들어가 create 펑션을 눌러서 author from scratch를 누르고 이름은 shorten URL generator라고 지어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입력받은 원본 URL을 단축한 형태로 S3에 저장을 하는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축 URL 생성 API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파이썬 3.6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라이브러리인 버터3를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에서 AWS 서비스와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에 대한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키를 생성하고
S3에 해당 키가 없으면 오브젝트 등록을 하고 있다면 다시 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웹에서 얻을 쇼트 ID 키 그리고 단축 URL에서 사용될 호스트, 원본 URL을 반환을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API 안에 있던 제너레이터 API 코드 안에 있던 제너레이트 랜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단축 URL에서 쓰일 랜덤 키를 생성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generate random 메소드 안에서 랜덤 시스템 랜덤에서 ASCII로 표현될 수 있는 소문자 알파벳 그리고 숫자들을 골라서 n 크기만큼의 길이로 난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isKey available 메소드에서는 생성된 랜덤 키가 S3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 키인지 확인을 해보는 동작입니다. 안에서 S3 클라이언트에서 버킷을 설정하고 방금 만들어진 generate random에서 생성된 난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exception이 날 경우에서는 403 혹은 404로 상태 코드가 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04의 경우에서는 해당 오브젝트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키를 새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return true를 하게 됩니다. put object on s3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랜덤 키를 생성했고 해당 키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s3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코드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S3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put 메소드로 추가를 하게 되고 해당 추가에서는 버킷 네임 그리고 난수를 담은 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 URL을 담는 웹사이트 리다이렉션 로케이션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래의 URL을 웹사이트 리다이렉트 로케이션 헤더에 웹사이트 리다이렉트 로케이션 메타데이터에 추가하게 됩니다. 바디에서는 별도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이트로 빈 값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타입으로는 일반 플레인 텍스트라는 것으로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성공하면 true를 반환하게 되고 요청에 대해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에러에 대해서 로그를 출력하고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코드에 대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람다 프랙티스 함수와 동일하게 AWS 툴킷의 탐색창에서 람다 안에 있는 shorten URL generator 함수에 우측 클릭을 해서 업로드 람다를 눌러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VS 코드에 함께 뜨게 됩니다. 다시 AWS 콘솔에 람다에 들어가서 shorten URL generator 함수를 확인해보면 코드 소스에서 방금까지 작성을 했던 코드가 모두 정상적으로 반영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에 대해서도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값은 configuration 탭의 environment variable에서 edit을 눌러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서 S3 버킷
키는 우리가 만든 S3 버켓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고, 숏키 사이즈는 랜덤 키의 길이를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숏키 사이즈 제곱만큼 만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forward host는 호스트를 나타내는 값인데 아직은 forward API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은 빈값으로 넣어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탭에 들어가서 리퀘스트 바디에는 화면과 같이 네이티브 URL이라는 키에 google.com으로 밸류를 넣어서 단축 URL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저장하고 주황색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shotID 값이 예상하던 랜덤 값이 아닌 널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프린트로 두어서 예의 처리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로그 안에는 put 오브젝트 동작에 대해서 접근이 거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configuration 탭에서 permissions에 들어가면 람다 함수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미션으로 들어갔다면 execution 롤의 권한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롤 네임에 short URL generator 롤을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attach policy를 눌러서 새로운 권한 정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S3를 입력해서 관련된 폴리시를 보고 아마존 S3 풀 액세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하여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가 완료되고 권한 정책으로 아마존 S3 풀 액세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람다 테스트에서 방금 전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원하는 short ID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작성했던 람다를 API 형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PI 게이트를 트리거로 연결해서 람다 함수를 호출하도록 시도해 볼 것입니다. shorten URL generator 람다 함수에서 그러면 create one API가 아래에 뜨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API로는 새로운 API를 생성할 수 있게 create an API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API 타입으로는 REST API를 선택하고 security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API 네임을 설정하고 디플로이먼트 스테이지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에 대해서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 앤 에러 로깅에 대해서 활성화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다면 람다 페이지의 shorten URL 제너레이터에서 다음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 블럭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의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리소스에서 create 메소드를 눌러서 post 메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post 메소드를 선택하고 체크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티그레이션 타입을 방금 만들었던 람다에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람다 펑션으로 체크를 하고 람다 펑션 칸에서는 생성했던 람다 함수 이름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클라이언트, 메소드 리퀘스트, 인티그레이션 리퀘스트 등 API 게이트웨이에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클라이언트 블럭 위에 있는 테스트 번개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람다에서 진행했던 테스트와도 유사한데요. 요청 바디를 입력 후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람다 함수 테스트와 같은 응답 바디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액션 스텝을 눌러서 Deploy API를 눌러 디폴트 스테이지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배포된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포스트맨이라는 HT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URL을 URL 칸에 집어두고 바디에는 테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네이티브 URL을 키 값으로 가지고 있는 JSON 형식의 리퀘스트 바디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한 결과 short id, forward URL, 네이티브 URL이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S3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S3 버킷에서 들어가서 short id의 값이 오브젝트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오브젝트인 nrb0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nrb0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에서도 지정했던 원본 URL 값이 동일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판칭 URL 서비스의 API의 한 부분을 완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nrb0이라는 should id를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서 지정한 URL로 리다이렉트 하는 동작을 담당하는 forward API를 구현해 보겠습니다.